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 꽃내음이 나는 구독이들 안녕. 자, 일단 오늘 네. 미리 공지해드린 대로 에그 연애 상담소 2탄인데 뭐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까나노 하즈노 히츠카레 스키요 코코이치 방야 공부했네. 네. 공부했어. 연애 방야. 시즌 2 나타났습니다. 개그우먼 이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알명 아닙니다. 이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그 이제 커밍의 이제는 공식 사랑꾼 네, 사랑 없이 못 사는 신건준 PD입니다. 아,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공지사항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에그 이즈 커밍 홈페이지를 그때 사실 오픈했다고 한번 홍보를 해드렸었어요. 맞아요. 그때 이제 홈페이지 오픈 기념으로 이벤트를 진행해서 총 100분께 오. 저희가 작은 상품을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나 지금 너무 창피하지. 왜요? 75명한테 주는 상품이 내 포토카드야. 전 좋은데요? 난 좋은데 왜요? 너무 창피하고 아니 근데 솔직히 약간 좀 즐기시긴 하잖아요. 전혀. 그렇습니다. 어쨌든 랜덤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es. 네. 자, 첫 번째 사연 우리 이은지 씨가 일단 네. 첫 번째로 한번 알겠습니다. 읽어주시면. 제목은요. 테니스 사이에 피어난 장미. 내려. 테니스 사이에 피어난 장미 후속편. 자, 요 부분 옛날 사연에 대한 후속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잠깐 요 사연 읽기 전에 제가 옛날 사연 설명 한 번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테니스 수업을 받으러 친구랑 나랑 둘이 2대1 수업을 받으러 간 거예요. 맞아. 갔는데 자꾸 선생님이 친구한테만 서브도 한 번 더 한번 해주고 더 말도 맞아. 걸어주고 맞아. 하니까 이제 이분이 사연자분이 약간 조금 살짝 짜증이 난 거죠. 그렇지. 왜냐면 돈은 같이 냈으니까. 네, 돈은 똑같이 반반을 냈는데 저 친구한테만 더 레슨도 관심도 더 주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싸움 나지 않고 잘 요걸 정리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때 사연이었는데 그 사연의 후속편이 왔습니다. 맞아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에그연애 상담소 1편 테니스 사이에 피어난 장미 사연 주인공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후기를 전하고자 사연 보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국 저랑 테니스 선생님은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니? 사연을 보냈던 동료는 이후 테니스를 그만두었고 진짜 최악으로 갔네요. 저는 자연스럽게 1대1로 레슨을 받게 되었고 1대1 레슨이 되니 테니스 강사님의 태도는 더 적극적으로 바뀌었대요. 역시 맞았네. 우리의 의심이. 맞았어. 동료분의 의심이 맞았어요. 갑자기 수업 시간에 점수 내기를 핑계로 지는 사람이 밥 사기 혹은 지는 사람이 영화 사기 등을 걸며 계속 약속을 만들어갔고 초반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이런 적극적인 구애에 점점 저도 테니스님이 궁금해졌대요. 테니스 강사님이. 그렇게 만남을 계속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테니스를 같이 하던 동료에게는 조금 미안하지만 그래도 나름 해피엔딩이 되었으니 동료에게도 한턱 내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신 구독이분들에게도 감사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건 축하를 드리고. 아유.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여기 여러분께 비하인드가 좀 있습니다. 뭡니까? 저 진짜 이거 사연 읽을 때 몰랐는데요. 네네네. 이게 알고 보니까 에그 사후의 사연이었어요. 에그 사원 여기 회사 사람이요? 여기 PD 작가님 중에 한 분이에요. 웬일이니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읽을 때도 몰랐고 그 뒤로도 사실 몰랐어요. 몰랐다가 얼마 전에 한 거예요? 제가 이걸 왜냐면 이 당사자를 우연히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남자친구랑 같이 있는 걸. 테니스 선생님. 그러니까. 웬일이야. 그래서 얘네가 결국 비밀을 숨기지 못하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사실은 그게 저고요. 우리의 사연입니다. 그때 그분이 테니스 강사님이 지금 나의 남자친구예요. 웬일이야. 제가 얼마 전에 그 김연경 선수 네. 은퇴 경기 네. 제가 그걸 보러 갔었단 말이에요. 우리 저 후배 PD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보러 왔구나 했는데 옆에 진짜 옆에 건장한 남자분이 웬일이야. 둘이 닮은 거야. 어머머머. 남동생인가 보다. 어머머.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래 너도 보러 왔어 했는데 그 남자분이 오면서 손을 딱 잡으면서 네 여자친구입니다. 내가 그래 남자친구인가 봐? 그랬더니 네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반갑습니다 하고 거기서는 헤어지고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예슬이가 그제서야 막 사실은 테니스. 그분이 그 테니스 강사님이에요. 웬일이야 얘기를 웬일이야. 하더라고요. 어머
좀 얄밉네요. 혼자만 저렇게 사랑을 하시고. 네. 괜찮지?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되지? 괜찮아요? 그래. 머리를 동그라니까 오케이. 주세요. 끄덕끄덕하네요. 자, 어쨌든 뭐 축하할 일이니까. 네, 그럼요. 네,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뭐 한 커플이 성사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뭐 테니스든 뭐든 배우러 갔는데 분명히 단체 레슨이었는데 뭔가 나한테 서브가 하나씩 더 온다. 그거는 여러분께 관심이 하나 더 오는 거다. 플러팅이네요. 라고 딱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사연 신건준 PD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두 번째 사연 제목은 예쁜 사진을 찍어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와 만난 지 3개월 된 아주 풋풋한 20대 커플입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 전역하고 나서 하는 첫 연애인데요. 최근에 전역을 축하드립니다. 그런 저에게 작은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뭘까요? 예쁜 공원이나 하플에 놀러 가면 여자친구 사진을 예쁘게 찍어주고 싶은데 사진 실력이 영 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유. 은지 누나 지락실 보면 멤버들 사진 예쁘게 잘 찍어주던데 어떻게 팁 있을까요? 꿀팁 알려주세요. 네. 이건 사실 근데 나도 궁금해. 제가 사실 은지랑 같이 옛날에 개별 여행 나갔다가 은지한테 이제 욕 좀 먹은 적이 있거든요. 정말 웬만하면 감독님한테 최악이란 소리 안 하는데요.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너무 못 곤충 찍긴 스타일로 했어요. 찍으셔. 위에서 머리, 가슴, 배로 찍으셔. 아니 근데 나는 좀 뭘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 사진을 평소에 잘 안 찍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많이 찍어보는 게 중요한 게 박현영 PD님은 사진 진짜 잘 찍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 현영이랑 나랑 뭐가 달라? 난 나 너무 진짜 웃긴 게, 궁금해서 물어봐. 난 너무 웃긴 게 현영 PD님은 우리가 예슬 PD 좋아하면 예슬 PD를 질투하고 영석 PD님은 우리가 현영 PD 좋아하면 현영 PD를 질투해. 아니, 이게 단의 너무- 경쟁자. 그래서 나 웃겨. 단의 경쟁자고. 아니 근데 많이 찍어보는 게 확실히 중요한데 아니 또 사랑꾼이시니까 얼마나 많이 찍어봤겠어요. 이것도 그렇죠. 한번 물어보. 도유도 혹시 가끔 건준 PD한테 사진 좀 찍어줘봐 뭐 이렇게 하나요? 많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더 잘 찍어요. 네, 너무 도유보다 좋아. 제가 훨씬 더 잘 찍고 그래서 항상 제가 찍어주는 거는 거의 뭐 10개 중에 8개는 하트 눌러지고 그거 아시죠? 저장, 네, 저장. 저 저장되는 거 즐겨찾기로 들어갑니다.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저장된 거 즐겨찾기. 알아. 나도 그뭐 누르면 되는 그래요? 거. 즐겨찾기로. 어쨌든 그렇게 돼서 뭐 저는 근데 팁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어쨌든 저 친구를 제가 사랑한다는 마음을 일단 깔려야 된다. 야 나도 은지 사랑해. 그래요? 그래요? 뭐 일단은 깔려줘야지 이 피사체가 예쁘다는 어쨌든 그 열의가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은 뭐 그냥 인스타에서 잘 나온 사진들 제가 많이 봐야죠. 많이 봐야지 또 그렇게 똑같이 찍어주는 거죠. 난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면 안 돼.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은지랑 사겨. 네. 은지가 우리 커플이야. 100일 됐어 우리도. 오빠 여기 뭐 여기가 15일 스튜디오인가 봐. 나 여기서 사진 한번 찍어줘. 사진 하나 찍어줘. 수 하면 있어 오빠? 너무 막 아니 화면을 안 보고 찍는 봐봐요. 저 결과물 아니 근데 봅시다. 결과물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 거 은지가 여기서 봐봐. 이렇게 나오잖아. 아니 이걸 근데 노하우를 얘기해 줘. 노하우. 아니 이게 일단 찍는 게 너무 애정이 없어. 이게 아니 이게 괜찮잖아. 뭐야? 아니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건준이가 찍어보라 그래.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구체적인 노하우가 뭡니까? 이 화면을 네. 일단은 그 각에 맞춰서 확대하는 거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아. 네, 왜냐면 그거에 맞춰서 너무 여백이 많아도 별로고 또 너무 없어도 별로라서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저 토롱이랑 같이 나와야 되니까 어쨌든 네네. 이렇게 토롱이와 최대한 여백 없이 하고 그리고 저 같은 잠시만 너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인물을 너무 가운데다 두지 않는 편이에요. 아 살짝 사이드로. 네, 살짝 사이드로 약간 왼쪽. 미안해, 좀만 기다려줘. 이렇게 또 착하게 말해주고. 착하게. 친절하게. 그리고 이 얼굴 한번 쫙 눌러주세요. 왜요? 그러면 이렇게 초점이 생기고. 초점이 생기면은 여기가 딱 화각이 집중되고 요 상태에서 3번 연속. 그러면은 그 중에 제가 봤을 때 2번째나 3번째 거는 무조건 잘 나온다. 오케이. 한번 결과물 한번 보자고요. 어머. 나 이거 완전 옛날에 미니홈피 시절 얼짱 느낌 있다. 이거 봐봐. 이게 뭐 다르니? 얼짱 느낌 있잖아요. 그쵸.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우준 씨. 나 이거 프로필 사진 해도 되나요? 언제든. 그게 근데 너무 괜찮다. 건준이의 TV 꿀팁 같은 게 나는 사실 그게 막 누르는 게 뭐냐면 저 중에 좋은 거 하나 걸리겠지 하는 마음으로 누르는 건데 이미 내가 거기서 접근이 잘못됐네. 그렇지. 배려하지 않는 느낌.
사랑하지 않는 느낌이 나 나겠네. 이러고 있는데 찍었다니까요, 아까. 나 아까 이러고 있었는데 찍었어. 맞네. 여기 댓글에도 나오는데 노력하지 않았어요, 나 피디님. 맞아, 그냥 갑자기 막 이렇게 그냥 땡땡땡 찍었잖아요. 배율 높이고서 뒤로 가서 찍으면 배경도 잘 찍히고 인물. 이것도 좋은 네, 꿀팁이네요. 봐봐. 네. 왠지 이쁘게 나온대잖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노하우가 있군요. 결국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는 그거겠다. 맞아요. 그 분이 원하는 사진을 토론이랑 그쵸. 나오고 싶어라는 걸 건조하게 캐치한 거잖아. 그쵸. 맞아. 왜냐면 사실 저희가 밥 먹기 전에 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그럴까요? 네. 아유, 기분 좋습니다. 요 광고는 아닌데 네, 광고 아닙니다. 오늘 오다가 보니까 은지가 맥도날드 모델이 됐더라고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또 덕분입니다. 또 저희가 또 너무 기뻐서 우리 은지 써줘서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햄버거 먹으면서 네. 뉴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먹으면서 방송을 한번.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아니 아 근데 은지가 읽을 차례 아니니? 제가 이렇게 잘해. 아니 근데 되게 이거는 되게 진득한 사연이 왔다. 그래? 이거 예시도 있어요. 자, 갑니다. 제목. 짝사랑 앞에서 뚝딱거리는 나 자신.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일본에서 엔지니어를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어머. 저는, 이거 중요해요. 이과, 공대, 엔지니어 취업에 남자들 가득한 환경에서 지내와서 주변의 친구들도 회사 동료들도 거의 남자분들이에요. 그렇게 회사를 다니다가 일본에 오게 됐고 최근에 일본 안에서 이직을 하게 됐는데요. 회사에 3살 위인 일본인 선배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센파이. 치아키 센파이. 요다메 칸타빌레 치아키 센파이 느낌이야. 근데 제가 주변 사람들은 다 형아 같은 느낌이라 관심을 표현해 주실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예를 들어, 자, 남자분. 오늘 금요일인데 저녁에 뭐해요? 데이트라도 가나요? 여자 아니에요? 아니, 목소리가 왜 이렇게 여자 그러니까 목소리예요? 조심스럽게 물어본 거죠. 남자친구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 데이트라도 모르고. 가나요? 데이트란 게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면 100번도 더 했죠. 그럼 저랑 할까요? 라는 대화가 오갔는데 제가 너무 당황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하하하 하고 모니터 보면서 일하는 척. 야 이 바보야! 야 이 바보야! 왜 그랬어 이 바보야! 너무 안타깝다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또 어떤 날은 얼마 전 한국 음식점에 갔다가 이런 문구가 써 있는 걸 발견했는데 무슨 뜻이에요? 이건 이러이러한 뜻이에요. 이거 한인타워에 있는 주꾸미들이네요. 어떻게 알았어요? 갔다 온 거예요? 왜 그렇게 웃어요? 아니요. 가고 싶었는데 주변에 매운 거 잘 먹는 사람이 없어서 못 가봤네요. 그럼 저랑 가는 거 어때요? 또 당황했어. 근데 또 당황했어. 그럼 영석 씨도 매운 거 좋아한다고 하는데 셋이 갈까요? 영석 씨는 지금 위험이라 매운 건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쉽네요. 네. 이렇게 대화가 애매하게 나 지금 끊긴 적도 있어요. 너무 지금 이분 어떻게 해야 되니? 어떻게 해야 되니 정말? 지금 못 고칠 것 같은데 이분. 아이고야.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 꾸준히 하시는 거 보면 관심이 없는 것 같지도 않으신 걸까요? 아니면 이분도 저를 남동생 같은 느낌으로 밥 사주고 싶으신 걸까요? 제가 어떻게 반응하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발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난 이분의 질문이 나 정말 이거 미치겠다. 찾아가고 싶다. 이분의 질문이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저한테 해야 혹시 관심이 있는 걸까요? 이거 어떡해요? 라고 이거. 물어봤어요. 봐봐요. 남자는 상대방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지금 투자를 하시려고 하잖아요, 지금. 진짜 갑갑한 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정리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거는 관심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하나 둘 셋. 있다! 있다가 일본말로 뭐니? 있다. 데스. 이따 돼. 아, 오늘 금요일인데 저녁에 뭐해? 데이트 해는 너 남자친구 있어 없어를 떠본 겁니다. 그래서 답변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없다는 걸 딱 말해준 거잖아요. 데이트란 게 혼자 살 수 있는 거면 100번도 더 했죠. 사실 이때 그냥 이분이 너무 놀라지만 않았으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었네. 그러니까 그래요, 뭐 같이 가요. 그냥 적당히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넘겼으면 맞아. 이제 썸이 시작되는 건데 본의 아니게 이게 지금 철벽을 친 사람이 돼버린 내 거죠. 말이요. 게다가 철벽을 2번 쳤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본의 아니게 거절한 게 남자 입장에서는
되게 이 둘 관계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남자가- 지금 이 여성분이 어쨌든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게 아직 크게 일을 그르친 건 아니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 완전 요 괜찮을 것 다음부터 같아요. 잘하면 된다는 그쵸? 거죠. 다음에 본인이 말해도 되고 근데 한 번 더 오면은 너무 땡큐. 그때도 저러면은 조금 곤란하고. 아 건준아 방금 그거 너무 좋았어. 그러네. 두 번은 저쪽에서 얘기했는데 이쪽에서 당황해서 애매하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어. 나 이 다음은 세 번째를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얘기하는 것도 괜찮은데. 괜찮은 것 같아. 선배 어. 주말에 뭐예요? 어. 그 쭈꾸미집 그때 그거 갈래요? 오, 뭐라고 좋아, 한번 좋아, 물어보는 좋아, 건 좋아. 또 어떨까요? 좋아. 근데 쭈꾸미는 나는 찬성하지 않아. 첫 뭔가 번째 데이트 첫 만남부터 그쵸, 빨간 쭈꾸미는 음식은? 너무, 너무 덥고 땀 뻘뻘 흘리고 맞아요. 안 좋은 진짜 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쭈꾸미 구워질 때 좀 약간 징그럽잖아요. 약간. 자칫 잘못하면. 네, 여기 올라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일본 분들 리액션 왔습니다. 일본 선생님. 제가 일본인데 선배는 그녀가 좋아해요. 축하해. 축하해. 하즈노 히츠카레 등심카레 코코이 지방야. 네. 너무 축하합니다. 코코이 지방야. 네,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려요. 카레.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툭 뭔가 질문이 오거나 우리 지금 사연자님이 좀 이렇게 어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또 뭐 이렇게 뭐 데이트 갈래요? 밥 안 먹었어요? 같이 먹을까 할 때 그냥 이렇게 거부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만 웃어도 사실 알아서 이끌어 주실 것 같아. 어떻게 웃는다고요? 자, 제가 왜 선배 이렇게 앞으로 나오지? 은지상 이번 주말에 데이트 같이 밥 한번. 근데 뭐 좋은 거예요. 이거는 사랑해서 아픈 그런 사연보다 맞아요. 얼마나 이런 사연 좋아요. 해피합니까? 너무 좋아요. 얘기 들으면서도 저희도 너무 기쁩니다. 사실 이거는 좋은 징조가 있는 이야기니까 그럼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한번 꼭 한번 시작해 보시고 저희한테 반드시 그럼요. 꿀담 반드시 기다릴게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9번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좋아요. 잔잔한 짝사랑도 있나요? 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일전에 에그 상담소를 볼 때는 웃으며 보기만 했는데 제가 메일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는 고등학생 이후로는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신입생 시절 데이트나 꽈팅도 해보고 썸 비스무리에 근접해 본 적도 있지만 어쩐지 잘 맞지 않거나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선배가 뚝 부러지게 발표를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와 진짜 똑똑하다. 꽈탑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한 게 첫인상이었고 시간이 좀 지날 무렵 그 선배와 안면을 트게 되었습니다. 그냥 너듬이 있는 선배인 줄만 알았는데 생각보다 성격도 잘 맞았고 좀 있다 보니 키도 생각보다 저보다 크다는 사실도 알아차렸습니다. 좋아진 거죠. 그러고 나니 어느 순간부터는 괜히 쓸데없는 장난을 걸고 톡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주변에서 슬슬 너 그 선배 좋아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떠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남자 선배들에게는 딱히 그런 행동도 친분도 없는데 왜 그 사람한테만 그러고 싶은지 이게 짝사랑인가 싶다가도 그냥 친해져서 내가 친밀한 감정을 오해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실수하거나 착각해서 좋은 사람을 보내버리기도 싫고요. 이렇게 옆에서 흘끗거리며 보고 있는 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이제 어른이 돼서 연애 방식도 바뀐 건지 오랜만에 해보는 사랑에 대한 고민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일을 보내봐요. 연애 카운슬러의 대명사 은지 언니. 예. 누군가에게 드는 이 잔잔한 감정. 그러니까 옛날엔 열정이었는데 지금 살짝 짝사랑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떤 방법 없을까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구나. 혹시라도 제가 이 감정이 정말 사랑이라고 인지하게 된다면 연애를 몇 년 동안 쉬었던 사람에게 꿀팁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요거 굉장히 델리킷한 사연이다. 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티키 뭐라고요? 델리킷. 델리킷? 굉장히 예민해. 델리킷. 좋아하는 건지 일단 확인하고 싶고 구체적인 방법. 내 마음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 뭐가 있을까? 어떤 행동으로 해요? 일단 친구들끼리 대화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여자들끼리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너 그래요? 그 사람이랑 키스하는 상상 한번 해봐. 어머. 그랬을 때 으악
이러면 저희는 안 좋아한다라고 좀 땅땅땅 내린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거 정확하게 말씀해드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어. 저도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 이 친구를 내가 좋아하나? 지금 와이프가 어쨌든 회사에서 만난 친구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이 친구를 진짜 좋아하는지를 알아가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게 확실해야지만 다가갈 수 그렇죠. 있는 안 그러면 거니까. 안 그러면 자칫하면 선배 후배 사이를 그쵸. 또 망칠 수 있죠. 근데 되게 일상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잘 못하겠으면 좋아하는 거더라고요. 예를 들어 야 밑에 내려가서 커피나 사러 가자. 이거 그냥 후배들한테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친구한테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으면은 그 말이 안 나와요. 음. 안 나와요. 왜냐면 그러니까 뭘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와요. 아 방금 진짜 바보 같았던 거 알아? 이렇게 돼요. 약간 바보 되네요 그러면? 바보 되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앞에 내 네. 뚝딱이냐 네, 안 뚝- 뚝딱이냐. 아. 그리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샤머니즘 좋아하잖아요. 네네. 네, 샤머니즘 좋아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나요? 타로 같은 걸 봐요. 딱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 질문을 하는 것부터가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네네. 나는 이 사연을 보냈다라는 것 맞아, 자체가 맞아. 사실 이미 맞아요. 호감인 것 어머. 같아요. 네 말이 완전 맞다 진짜. 완전 이 샤머니즘. 긴 말을 어. 굳이 애그 연애 상담소에 그렇지. 제가 생각하면. 제 마음 이거 진짜인가요? 어.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어. 진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그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앞으로 두 번째 이제 전진할 수 있는 방법. 전진할 수 있는 방법. 단둘이 있는 시간을 빨리 만들긴 해야죠. 그거 중요한 얘기예요. 예. 아니면 제가 요즘에 저기 대학교 가서 또 헌팅해주는 프로를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보니까 저기 그거를 많이 하더만. 뭐를? 과제 같이 하자. 아이고야. 과제 같이 하자. 도서관 같이 가자. 선배 숙제 어. 같이 해요 뭐 이런 거. 선배 숙제 같이 해요. 이것도 좋고 아니면은 뭐 선배 그렇게 마라탕 오늘 뭐- 사주세요. 마라탕 사주세요. 그럼 제가 선배 가면 타타 후루 타타타 후루루루 타타 후루후루 내 맘이 당전 나 너무 만나기 싫은데. 근데 마음은 확실히 전달하겠네요. 확실하게. 이 이상의 뭐 전달 방법이. 근데 이게 사랑이 연결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전달은 이건 100%입니다. 확실하다. 네, 확실하다. 전달은 100%예요. 어쨌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는 짝사랑 맞다는 거. 그 감정은 확실한 것 많이 같고요. 맞아요. 네, 빨리 두 분이서 뭐 공부를 하든 밥을 먹든 그럼 자리를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이거 사연입니다. 어떡해, 이거 마지막 무슨 일이야. 사연. 이거 무슨 일이야. 마지막 사연은 우리 은지 씨가 한번. 이별을 전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지난번 사연 모집 때도 어머. 보낼지 말지 고민하다가 어머. 아직도 고민이 해결되지 않아 보냅니다. 제 고민은 남자친구와 이별하고 싶은데 이별을 말하기가 어려워요. 사연을 보냅니다. 현재 남자친구랑 약 4년 정도 만난 중입니다. 둘 다 첫 연애 경험이고 군대도 기다려서 그런지 남자친구는 저랑 많은 미래들을 생각하며 저를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올 초부터 이별을 결심했어요. 마음이 바뀌었죠? 멍청하게 보이겠지만 그만 만나자는 얘기가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워 아직도 이별을 품은 채 만나고 아이고. 이별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성격, 생각 등 안 맞는 부분도 너무 많고 집착도 많아 멜로 영화나 드라마를 저 혼자 보는 것도 싫어합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사소한 것부터 큰일까지 너무 많이 싸워 이젠 제가 지쳤습니다. 더 이상 이 연애가 점점 행복하지 않다고 느꼈고 이 사람과의 미래가 많이 보이지 않아 마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자친구는 가정사, 개인사 등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뭔지 알아요. 이런 힘든 상황이 있는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쵸. 그리고 남자친구와 저랑 서로 아는 지인도 너무 많고 또 지인 모임도 많아 이별 이후의 일들도 신경이 쓰여 더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이별, 예쁜 이별 그런 이별은 없겠지만 최선의 이별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상대가 덜 상처를 받고 최선의 이별을 할까요? 이런 이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제 욕심인 걸 알지만 앞으로 또 보는 일들이 있을 텐데 최선의 이별을 하고 싶어요. 연애 박사 은지 언니 이 멍청한 저에게 조언을 부탁드려요. 자, 남자친구와 저랑 서로 아는 지인이 너무 많다. 신경 쓰지 마세요. 지인 모임이 맞아 이별 이후의 일들도 신경 쓰지 마세요. 뭘 신경 써야 되냐면 남자친구가 가정사, 개인사로 힘든 상황이라는 거를 신경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인지를 하고 우리가 이별을 아름답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힘든 지금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지. 저 상대가 또 힘든 상황인 걸 아니까 더더욱 나까지 상처 주기가 또 싫은 거고. 근데 누가 봐도 이별해야 될 이유는 자기 머릿속에서 너무 명확하게 여러 가지가 있고 결국 이별을 어떤 방식으로 이별을 하긴 해야 돼요. 그쵸? 그 같이 촬영했던 어떤 언니분께서 저희에게 가장 최고의 이별은 우리 일기예보처럼 예보를 해야 된다. 깜빡이를 여기 살짝 해야 된다. 그분이 저기 결혼업체 대표님이시거든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다. 아, 너무 갑자기 좋다. 이별 이렇게 하지 말고 천천히 마치 우리 리트머스 용지처럼 천천히 이별에 대해서 얘기를 그 해줘야 친구도 알 된다. 수 있게. 알 수 있게. 갑자기 오빠 우리 헤어져가 아니라 나 오늘은 좀 혼자 있고 싶어. 나 미안하지만 오늘은 좀 혼자 있고 싶어. 징조를 주는 거죠. 징조. 약간의 서서히 예. 아 이거 진짜 좋다. 은지야. 그렇게 난 해야 너무 된다고 말이 된다고 본다. 그렇게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나도 이게 배웠어. 인간 누구나 이별에 서툴러요. 사랑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봐요. 옛날에 내가 누군가의 사랑에 빠졌던 기억은 너무 아름답게 남아있지만 이별의 기억이 잘 안 나요. 왠지 아세요? 기억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별은 다 그지 같아요, 여러분. 맞네. 진짜 이별은 그지 같지 않은 이별이 잘 없어요. 없어요. 네. 세상에 이별은 이별이 무조건 없죠. 그지 같아요. 그지 같아요. 다 진짜 맞아요. 아우 막 너무 싫어요. 생각하기도 싫은 결국 지금 이별을 하시긴 하셔야 되고요. 이게 본인에게도 상대에게도 분명히 상처를 줄 거고 힘들게 될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걸 가능하면 최소화하려면 나는 은지 이 말이 진짜 맞다고 봐. 깜빡이를 켜주는 게 필요하겠다. 뭐 아까 그거 뭐였죠? 그거 너무 좋았어. 나 오늘은 좀 혼자 있고 싶어. 뭐 이런 이야기들. 그치. 오빠도 요즘 힘들지. 나도 근데 약간 요즘 걱정할 게 좀 있네. 그럼 이제 언젠간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얘기 좀 할까가 분명히 오거든요. 그렇죠. 몇 번, 두 번, 세 번 이게 반복되면 혹시 우리 관계가 지금 균일이 생기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별 얘기가 나오면 이분도 어느 정도는. 그럼요. 근데 지금 저분은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내 친구는 내 곁을 굳건히 지켜주고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빠 이제 그만 만나 이러면 그러면 와. 핵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힘든데 네. 더 큰 핵폭탄이 오는 거야. 제일 나쁜 게 혼자 계속 생각만 키워나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나쁩니다. 맞아요. 그거는 본인에게 안 좋으니까 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 또 나는 이 코너 너무 좋은 게 은지가 와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고 은지가 나도. 다 해결해 주니까 나 너무 재밌어. 네, 전 너무 재밌습니다. 은지 시간 될 때마다 놀러 많이 올게요. 진짜.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또 오늘 뭐 여러 가지 좀 후일담 꼭 남겨주시면 저희가 알겠습니다. 다음번 연애상담 때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인사 좀 드릴까봐요. 애교 네. 고민상담소 나중에 연애상담 되면 많이 사연 올려주시고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